9월부터는 한 번만 잘못해도 무조건 5만원입니다. 에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순간 카메라에 딱 걸립니다. 파란불인데도 꼬리물기라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바로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운전대 잡는 순간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교통법규 변화와 단속 기준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해 더 이상 억울한 벌금 내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꼬리물기 단속 기준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집중 단속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경고 차원이 아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꼬리물기 단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파란불일 때 진입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정지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한 번에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통과 기준이 아니라 진입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꼬리물기로 단속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4만원,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과태료 6만원이고 이륜차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입니다. 벌점은 없지만 지갑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손해가 큽니다. 괜히 서두르다가 과태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9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항목은 꼬리물기 이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치기 유턴입니다. 맨 앞 차량부터 차례로 돌아야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위반 행위로 승용차 기준 7만원에서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몇몇 차량이 끝까지 달려가 억지로 끼어드는 경우가 있죠. 특히 실선 구간에서의 끼어들기는 명백한 위반이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단속이 강화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최소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이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혼자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드론과 암행 순찰자까지 동원돼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마 하고 위반하면 바로 적발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위법 행위입니다. 일부 구급차나 레카 차량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간주돼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심하면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아주 무거운 처벌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9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꼬리물기를 포함한 5대 꼼수운전,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버스 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고 전과까지 남길 필요는 없겠죠. 안전운전이 곧 최고의 절약입니다. 이번에는 꼬리물기와 다른 주요 단속 항목들을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왜 이런 단속이 강화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꼬리물기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차로 안에서 꼼짝없이 멈추게 되면 반대 방향의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전 차량도 길이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고 뒤엉킨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전체 교통 흐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단속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누구든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운전 습관입니다. 평소 성격은 온순하더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니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이 결국 나쁜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항상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새치기 유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유턴을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차량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 하나 때문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 멈춰야 하고 심지어 사고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새치기 유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순서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끼어들기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선 구간에서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단 몇 대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전체 차량 흐름이 크게 지연되기도 합니다. 나만 빨리 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AI 카메라와 단속 장비가 발전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는 거의 실시간으로 적발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안이 보이지 않으니 단속하기 어렵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AI 인식 기술이 투입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6명 이상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절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이런 비용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 위반입니다. 구급차나 레카 차량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 단순한 교통위반을 넘어서 난폭 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이 인정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반 운전자뿐 아니라 구급차나 레카 운전자도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단속의 공통된 목적은 결국 교통 질서를 바로잡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교통법규는 단순히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월부터 강화되는 단속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평소 운전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지금까지 단속 항목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운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통문화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위반이 반복되면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사고와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특히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같은 행동은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항상 내가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통 단속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벌금을 걷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꼬리물기 단속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교차로 정체가 줄어들고 사고 건수도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기술의 발전으로 단속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거나 CCTV 화면만으로 확인했지만 이제는 드론, AI 카메라,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기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위반 차량을 식별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점은 운전자들의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가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차량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만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잠시의 양보와 배려가 교통체증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교통문화는 법규 준수와 배려 운전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법규를 따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부와 경찰의 단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 바뀌어야 진짜 안전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9월부터 시행되는 꼬리물기 단속과 4가지 추가 단속 항목은 모두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위해 강화된 것입니다.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법규 위반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대신 조금 더 여유 있는 운전으로 마음으로 운전하며 안전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파란불이라도 단속된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5만원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벌금을 막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